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야에서 후보들이 많은 신경을 쓰면서 토론회도 갖고 그러는데, 특히 아마 이 토론회 중에서 조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왕자, 그죠? 한자로 임금왕자를 쓴 것 때문에 참 많은 센세이션, 많은 화제거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글쎄 과연 저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너는 똑똑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늘 비판하고 비평하고는 구별하라 그랬죠. 정말 이런 수준의 후보감밖에 없나? 대통령감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수준밖에 없느냐? 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로드하는 제목을 손바닥의 왕자, 임금왕자 표시, 국민들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금 시각이 2021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많은 분들에게 서로 연락 좀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좀 바로 세우고, 정말 참 후보감들 볼 때도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수 쪽에 저것뿐만 아니고 TV바보라뿐만 아니고 좀 많은 협조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대강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TV 토론에서 왕자를 3개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무속적으로, 그죠? 뭐 좀 흔히 말하는 점치는 점쟁이들의 그거로서 그냥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면은 뭐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새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왔을 때에 그 윤석열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옆집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무속적인 게 아니고 옆집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럼 왜 그걸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왜 안 지웠느냐? 뭐 몰라서 안 지워. 그러니까는 뭐 손을 씻을 때 손바닥은 잘 씻고 손가락만 씻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공격하는 후보들이나, 그죠? 변명하는 후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윤석열 후보가 처음 나와가지고 뭐 회견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에 이 고개를 참 많이 이렇게 자기는 게 습관이라 그러는데, 이걸 참 많이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도리도리 합법이다, 이런 댓글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치 있는 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도리도리 화법 속에 그 내용이 있다. 제가 그런 걸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이 임금이 대통령을 임금으로 비유를 합시다. 윤석열 씨가 선왕이 되느냐, 좋은 임금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나쁜 임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왕의 의지와 참모들의 간신배가 득실거리느냐, 충신이 득실거리느냐, 주위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도리 화법이 영 보기 싫으니까 감히 이 중에서 윤석열 후보 보고
그 고개를 자꾸 돌리고 하는 거 좀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신이 주위에 많이 있느냐? 그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뭐 앞에서 yar랑방구 막히다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간신이 많이 있느냐? 그런 의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도 선한 임금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입에 쓴 얘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도리도리 합법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옆에서 지금까지는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가 뭐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죠. 본인도 뭐 버릇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간신도 물론 있겠지만 충신도 있다 하는 걸 조금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설명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였다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저보고 좋은 대통령이 되라고 왕자를 써주셨다. 근데 그때 왕자를 써줄 때에 저는 그 할머니의 체온을 통해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체온도 느꼈지만은 이 체온이 바로 대한민국의 체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왕자를 써주는 걸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의 체온, 국민들의 체온, 이것이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런 신바람이 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걸로 느꼈다. 무슨 후보가 뭐 왕자 하나 가지고 뭐 손바닥에 왕자 쓴 거 하나 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이 갔을까요? 저는 그 왕자 안 잊을 거다. 나는 그 할머니 손길을 느꼈다.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 거기서 어머님의 손길도 느꼈고 옆집 할머니의 손길도 느꼈고 옆집 아줌마의 손길도 느꼈고 그래서 나는 온 국민의 손길을 거기서 느꼈다. 얼마나 지금 나라가 엉망이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서서 이런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는 느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지웠다. 이거 어떻게 되면 나는 안 지워지면 좋겠다. 뭐 손가락을 씻으니까 안 지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통 크게 좀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그걸로 비판을 할 때에 그래서 뭐 왕자를 썼는데 무속적이다 뭐다. 물론 무속적인 것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그거지 뭐 기독교 교인도 아니고 그죠? 그렇더라도 그만 웃으면서 그죠? 지금 뭐 왕자 쓴 거 하나하나가 이게 문제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정말 누란의 위기를 빠진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다 넘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돌릴 거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내 같으면은 윤석열이가 아닌 딴 후보 같으면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다음 토론회 때는 이마에다 왕자를 쓰고 나오겠다. 이러면 또 확 웃으면서 그죠? 좀 이렇게 되고 그럼 또 뭐 옆에 있는 데도 그래요. 그럼 된다면 나는 막 왕의 도포를 입고 오겠다. 막 그러면은 막 대통령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참 통 큰 가슴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이 올 건데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뭐 손가락만 씻으니까 그렇다. 뭐 무속적인 게 그렇다. 뭐 어쩐다. 그래서 제가 이 수준이 이러느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것밖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느냐 이 말이야. 제 말은 그거예요. 이를 여야를 통틀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소망은 뭡니까? 대통령에 나오는 이 사람들, 차기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은 어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했습니까?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 그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을 좀 속이지 말라는 거.
많이 속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렇게 많이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대통령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되려고 할 때의 공약과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해가는 공약은 뭐 100%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는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런 공약은 이런 식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가슴을 열고, 잘 안 될 때는 제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좀 그런 가슴을 여는, 그래서 국민들이 들을 때에 그 공약이 실행이 될 때는 이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실행이 안 될 때는 이래서 이해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통령이 좀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안 나오느냐 말.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없냐.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요런 뭐 지도자 새끼들이 엉망이라고. 그죠?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잖아요. 선왕이 과연 몇 명 있었습니까? 전부 다 엉망이었지. 그래서 지금 뭐 화두는 MZ 시대, 요즘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가 문재인 정권에 많이 돌아서고 하니까 화제를 일으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MZ 시대는 그렇다고 그래요. 감동을 어디서 받느냐? 짧거나 긴 걸 싫어한답니다. 짧거나 아니면 솔직하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그런 데에 이 젊은 세대들은 가슴을 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좀 가슴을 열고 감동적으로 왕자 표시 하나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정말 감동을 좀 듣도록 그런 가슴, 그런 넓은 안목, 그야말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 후보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 뜨고 볼 겁니다. 눈 뜨고 볼 겁니다. 문재인 정권 이래가지고 온갖 거짓말 하니까 어떤 댓글에는 그렇게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한 거 하나 있다.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자기 그런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그 하나는 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기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제발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바람 나게 해주십시오. 신바람. 이 용어는 이어령 씨가 그 책에서 쓰면서, 그죠? 대한민국은 신바람 국민이다. 신바람만 나면은 정말 하나 되고 열심히 하는데, 신바람이 안 나면은 전부 각자다. 힘이 안 합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쓴 책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신바람을, 이 단어를 기억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 되면은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신입니까?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수월할 때도 있어요. 국민들하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그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뭐라고요? 가슴을 열고, 대통령부터 가슴을 열고 우리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좀 해주세요. 어려울 때도 신바람 좀 나게 해주시고 잘 될 때도 좀 신바람 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영차고 일어서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을거지 할 때, 그죠?
막 이웃을 또 돕고 뭐 어쩌고 하나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도 영차 힘을 합하고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도 영차 힘을 합해가 더 잘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우리 가정을 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는 누구 보면 압니까? 그 집안의 가장 보면 알아요. 가장. 옛날 할아버지들 보세요. 어디 뭐 일일이 간섭합니까? 하면은, 그죠? 싸우다가도 탁 그치고, 막 재미있게 놀다가도 탁 그치고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그러나 또 그 할아버지는 그 손자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만날 어디 나갈 때 오면은, 그죠? 그 쌈지 주머니에 돈 나눴던 그거 가지고 손자들을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하나 더 사다 주고. 그런데 이 가장이 만날 잔소리만 지 멋대로만 해. 거짓말만 해야 돼. 못 살게 굴어. 잡아 족쳐. 내 편은 좋고 내 편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 되지 마세요. 좀 가슴을 엽시다. 국민들의 감동을 이어주는, 국민의 감동 때문에 신바람이 절로 나는 조그마한 손바닥에 왕자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하나 웃으면서 그것 가지고 대통령 될 것 같으면 나는 다음부터 이마에 왕자를 붙여오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얘기할 때 저는 그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할머니의 손을 보면서 체온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온을 느끼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좀 통 크게 좀 못해요, 후보라는 것들이. 아이고, 참. 우리 성도는 또 뭡니까? 성도도 신앙이 어려울 때가 옵니다. 힘들 때가 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신바람 날 수 있겠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신나게 이 세상을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즐거운, 가장 기쁜, 가장 좋은 선물을 바로 천국을 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딴 거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동떨어진 내 고집, 아집에 얽매여 가지고 내 고집만 빵빵 피우는 그런 대통령 되지 마세요. 정말 가슴을 열고 손바닥에 왕자, 자그마한 고기에 얽매이지 말고 먼 훗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일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마 답은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제발 부탁합니다. 20대 대통령,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은 사람은 내 가슴을 좀 넓히세요. 손바닥에 왕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좀 안으세요. 체온을 좀 느껴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은 답은 나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